방송에서 9월 1일 날 미운 우리 새끼죠. 그 방송을 통해서 김희철 씨와 김승수 씨, 은지원 씨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방송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더 좋아하는 프로이고 본방송뿐 아니라 재방송까지 보는 프로이기 때문에 김승수 씨 이름을 가지고 한번 성격심리 성명학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프로 중 하나가 미운 우리 새끼예요. 젊은 남녀들의 그런 1인 가구가 점차 늘면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힐링을 얻기도 하죠. 김승수 씨는 오래전부터 참 인상도 좋고 또 성품도 너그럽고 좀 착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그 사실도 사실은 믿기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지금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한자 수의 성명학과 성격 심리 성명학으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유심히 봤는데 세 분이 이제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이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죠. 사실 이제 뭐 철학관 가게 되면 좀 긴장을 하게 돼요. 이제 누구든지 좋은 얘기 듣고 싶고 또 잘 된다는 얘기, 성공한다는 얘기, 건강하다는 얘기,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죠. 김승수 씨 그 이름을 감명을 할 때 보니까 그 한자를 굉장히 멋있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김승수 씨 이름을 가지고 보면은 이 사주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결혼 운을 보는 것보다는 이 방송에서 제목이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결혼 운을 볼 수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한번 이 한자 수의 성명학은 일제강점기 때 지금이 우리가 1924년이에요. 그럼 100년만 쳐도 100년 전만 쳐도 벌써 1024년 전이죠. 1024년이잖아요. 1024년.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100년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한자 수의 성명학이 1940년대에 굉장히 아주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창씨계 명학에서 강압적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그냥 강요를 받았던 시기였죠. 자, 그랬을 때 그 한자 수의 성명은 어떠냐? 이 김씨가 한글이 한자로 보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액이에요. 승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9액을 알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한자를 이 숫자를 찾으면 9액으로 나와요. 그것은 필액이에요. 근데 우리는 장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거는 원액으로 해야 돼요. 근데 원액에서 이 앞에 삼수변은 3액이죠. 하나, 둘, 셋. 근데 우리가 이것은 필액이고 원액으로 본다면 하나, 둘, 셋, 4액이에요. 그래서 이 물숫자와 그 다음에 요거 주자하고 합쳐가지고 10획이 나오고 수하고 있죠. 그래서 8액은 어때요? 2, 4, 6, 8, 0 우리가 짝수를 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 3, 5, 7, 9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8액, 10액이니까 다 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하기 힘든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음으로 짓게 되면 좀 우리가 뭐 여성적이다. 뭐 사주로 치면은 음팔동 사주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자 수의 성명학으로 기둥을 볼 때는 원형 이정이 있어요. 원형 이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에 이 첫 글자하고 이름의 첫 글자하고 이름의 끝 글자를 우리가 원격이라고 해요. 원격. 그 다음에 이름의 첫 글자와 그 다음에 성하고 봤을 때 우리가 형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격은 천연운이고 형격은 중년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요거는 형격이에요.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의 끝 글자를 합쳐서 이 획수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격이라고 그러고 이름의 한 번 첫 글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합쳐가지고 총 획수를 합쳐서 정격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말년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성수 씨의 이름을 보면 8획하고 10획하고 합치면 18획이 나오죠. 발전격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격은 지금 8획하고 이 8획하고 합치면 16획이죠. 덕명격으로 굉장히 좋다. 이름의 끝 글자와 성과 합치면은 18획이에요. 발전격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총 운에서는 8획, 10획 하니까 26획이 나와서 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의 이름으로 보는 귀중화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든 이름은 음과 양의 균형이 중요하다. 즉 김씨가 음이고 승도 음이고 수도 음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김승수씨가 음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아니다. 왜? 음양의 원리는 뭐냐? 양이 시작을 하면 음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양이 시작이 없으니 시작이 안 되는 이름이다. 이때 김희철이 물어보죠. 그럼 결혼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사주를 먼저 풀어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과 한자식 성명학의 이름 감명의 차이예요. 성격 심리 성명학으로 본 이름 감명은 한자를 보지 않고 사주를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성격, 부모운, 결혼운, 재물운, 관운, 건강운, 자녀운 이렇게 다 뭐든지 볼 수가 있어요. 세운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 김승수 씨 그 이름을 가지고 한번 성격을 살펴보면 이분이 중심수가 이 겁재예요.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그러면 직장생활 할 때도 내가 우두머리를 해야 되고 사회생활 했을 때도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내 동기들보다 내가 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탑은 어때요?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나왔던 일제의 강점기 때 일본인 성명학자가 조선인을 창시 개명하기 위하여 개명해서 일본인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까 그 한자 수의 성명학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 수의 성명학에서 또 특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불용문자예요. 우리가 좋은 한자는 특별한 왕가나 권력층에서만 쓰고 평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용문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불용문자에는 좋은 한자의 뜻이 많아요. 뭐 아름다운 이자, 빛강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죠. 뭐 어리석을 우자 그런 거는 불용 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리석을 우자를 한자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용문자에 좋은 한자의 뜻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불용 한자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게 한글 성명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자 수의 성명학을 통해 기륭을 논하는 것은 100여 년 전식의 그 장명 방법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한글 이름이 유행하면서 한글 이름으로 장명을 하고 점차 한자로 이름을 짓지 않는 시대가 됐죠. 그것은 한자 이름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물어볼 때 어떤 한자 쓰냐고 묻지 않잖아요. 내가 또 내 이름에
얘기할 때 한자 이름으로 인사하지도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울 미의 꽃뿌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이름은 뭐냐? 아, 저 미영이에요. 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당신의 한자 이름이 무엇이냐고 매번 얘기할 때마다 불러주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1980년도에서 90년도쯤에 한글 이름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 당연히 장명서에서 한자 수성막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제 조금씩 정치하면서 주변에 이슬이, 슬기 이러면서 한자가 없는 한글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즉 점차 이 한자 이름에서 한글 이름으로 짓자는 분위기를 타고 한글 성명학이 2000년 즈음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대학원에 석박사들의 논문을 보면 한자 수의 성명학보다는 한글 성명학이 점차 논문이 좀 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석사 때 그 한글 성명학으로 논문을 썼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이 김승수님의 이름 중심은 겁재로 이분이 우두머리 격이다.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직장생활 할 경우에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잘 맞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쪽에서 우두머리 생활을 못한다. 즉 승진이 늦다. 또 그 회사에서 내가 직장생활 할 때 인정을 못 받으면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사업하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 내 마음대로 문 닫고 내 마음대로 문 열고 하잖아요. 그 대신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사업하실 경우에는. 그래서 이 중심수가 2일 경우에는 직장생활 외에는 프리랜서가 잘 맞아요. 그러면 연예인도 잘 맞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겁재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자, 그럼 부모 운을 본다면 지금 김승수 씨가 이 선천운에서 보면은 5, 6이 없어요. 5와 6이 없다. 5, 6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커서는 재물이고 결혼할 때 되면 자기 부인을 뜻하는데 물론 여기 숨은 5, 6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나의 어떤 재물은 되지만 아버지의 에너지 또는 부인의 에너지는 조금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름에서 여기 보면은 6 정제가 있고 또 여기 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은 남자 입장에서는 정제로서 자기 부인이거든요. 부인이 한번 깨졌어요. 깨지니까 부부지간에 한 번쯤은 인연이 약하다. 그러면 사귀다가 결혼까지 가려고 하다가 파혼한다거나 또는 결혼했는데 이혼하거나 또 주말 부부로 지낸다거나 또 서로 객지 생활에서 외국에 나가서 산다거나 해서 주말 부부 또는 기러기 부부로 사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러면 어떻게 넘어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어때요? 여자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김승수 씨는 요 이름에서 식상생제를 해서 여자운이 좋게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름에서 식상이 중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 있어서 하나의 나의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실 때는 이러한 단점을 본인이 잘 알고 해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름에서 보면 재물도 좋고, 그렇죠? 여기 재물도 있어요. 여기 재물, 숨은 재물도 있고, 또 관운과 남자 같은 경우는 관운과 자녀운이 같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심운이 2 있고, 또 여기 또 1이 또 있죠. 그러면 이게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 강해지면은 어때요? 관운도 내가 우두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명예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계통은 좀 약하겠다. 나라의 녹을 먹는 건 좀 약하겠다. 또 자녀운도 조상에서는 좀 있는데 이름에서는 요거 하나 달랑 있는데 깨졌죠? 그래서 자녀운도 좀 약하겠다. 물론 세운과 월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성격 심리 성명학으로는 이름으로도 그 사람의 건강과 또는 배우자, 재물운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자 수의성명학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고집이 강한지, 물론 고집이 강한 정도는 우리가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부부간에 또 여자한테 잘해주는지, 재물운도 나이가 먹어서 좋아지는지, 이름에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름에 여자가 없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것하고 못 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이분은 지금 이름이 어때요? 여자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주를 보지 않아도 이름만 가지고도 결혼을 알 수가 있지만 한자 수의성명학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 이름을 장명을 의뢰하면서 자기는 이름에서 한자 하나만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자 수의성명학에서는 한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불러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생명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름 개명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자는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것이 제가 2023년도에 개명한 이름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개명 신고 서류를 넣고 3개월 있다가 허락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3년도에 제가 호적에 바로 이제 올렸어요. 그럴 때 보면 보세요. 윤자는 제가 이제 파평윤이기 때문에 한자를 이렇게 쓰지만 이름에는 지금 한자가 없죠. 우리 여러분들 한자 없어도 장명 또는 개명이 다 됩니다. 우리가 한자를 자꾸 주장하고 또 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의 그 강점기 때 행정을 보던 또는 배웠던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이 계속 일본 사람이 물러가는 이후에도 그걸 그대로 이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명할 때 한자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운명을 어떻게 봐요? 그럼 저는 운명을 못 볼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불러주고 생명력 있는 이 윤규회로 저의 운명을 감정합니다. 한자가 없어도 이름이 감명되고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개명을 할 때에 한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승수 씨가 초년과 중년, 장년까지는 좋았는데 말년에 26획으로 흉수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풀이를 통해서도 결혼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를 김희철 씨가 그러면 결혼 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봐요? 하니까 사주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잘 하려면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이에요. 그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심리 때문에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됐으며 또 그런 성격을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100년 전의 학문이라서 한자 수의성명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의 그런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의 문제점인 성격과 심리 등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치유 성명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최초에 그 한자를 넣지 않고 한글로만 이름을 장명해서 그 호적 신고까지 했던 분이 그 금난세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금난세 선생님보다 1년 빨리 한 최참도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당연히 한자 없이는 이름을 받아주지 않았던 시대죠. 근데 우리 최참도 선생님의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한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제일이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공무원들하고 좀 대항을 했겠죠.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야, 그쵸? 저도 또 2010년도쯤에 제가 대학로하고 그 이대 앞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이름을 감명해준 경험이 있어요.
다 맞다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자가 없는데 이름을 어떻게 감명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한글 이름의 이 소리, 파동, 이걸로 우리가 이름을 듣잖아요. 그쵸? 떨림이잖아요. 소리 떨림. 우리가 이 한글 이름에서 그 오행 지을 때 우리 그 최정대왕님이 어금니 소리, 헛소리, 이소리 해서 이렇게 5가지로 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어금니 소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개인의 어떤 그런 학설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 오행에 발음에는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만 바꾸시려고 한다면 굳이 개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김승수 선생님의 이름, 우리 김승수 씨 이름을 가지고 한자 수의성명학과 또 한글 성격심리성명학으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김희철 씨나 은지원 씨 이름을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